1988년 메가파워스 대 메가벅스의 메인 이벤트를 내세워 첫 이벤트를 개최했던 여름의 슈퍼 이벤트 썸머슬램이 1996년 8월 18일 9번째 개최를 맞이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군드 아레나에 17,000명의 관중을 동원한 이날 이벤트의 매치 카드는 다음과 같았다.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대 요코주나의 프리포올 제공 싱글 매치, 오웬 하트 대 사비오 베가의 싱글 매치, 스모킹 건즈, 유라커스, 더 가쥔즈, 바디도 너스의 WWF 태그팀 챔피언십, 토이 제거 매치, 사이코 시드 대 브리티시 불독의 싱글 매치, 골더스트 대 마크 메로의 싱글 매치, 제리 롤러 대 제이크 로버츠의 싱글 매치, 맨카인드 대 언더테이커의 보일러룸 매치, WWF 월드 챔피언 숀 마이클스 대 베이더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까지 총 8경기가 편성되었다. PPV가 아닌 무료 제공 시합으로 편성된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대 요코주나의 싱글 매치는 로프가 끊어지는 사고로 요코주나가 추락하면서 1분 52초 만에 오스틴이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다. 이 경기에서 오스틴의 스톤 콜드다운 모습이라고는 중간에 요코주나에게 손가락 욕설하는 장면 정도뿐이었다. 스티브 오스틴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킹 오브 더 링에서 우승하고도 썸머슬램 메인 카드에 나서지 못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다. 최악이라는 혹평을 받았던 메이블조차 킹 오브 더 링 우승 후에 썸머슬램에서 디젤과 챔피언십을 가졌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썸머슬램 직전에 5대 PPV인 킹 오브 더 링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에 남을 프로모를 선보인 오스틴을 요코주나와의 프리쇼에 배치한 것은 명백한 WWF의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오스틴 3장 16절 프로모를 기점으로 오스틴의 회사 내 위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아니었다. 킹 오브 더 링 우승 후에도 오스틴은 사비오 베가, 알도 몬토야 등 하위권 랭커와의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스티브 오스틴을 스톤 콜드로서 폭발시켜줄 카드, 브렛 하트와의 대립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PPV 공식 편성 첫 경기인 오웬 하트와 사비오 베가의 싱글 매치는 13분 23초 심판의 눈을 피해 오웬이 깁스 공격을 날려 승리했다. 썸머슬램은 지금 돌이켜보면 꽤나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벤트였다. 먼저 오웬 하트는 썸머슬램 개최 한 달 전 사전 예매 홍보용 매치업 카드에서는 아메드 존슨과의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대결이 결정되어 있었지만 7월에 WWF와 계약한 전 WCW 월드 챔피언 파루기 데뷔와 동시에 아메드 존슨과 대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1차적으로 매치업 카드가 변경되었는데 파루기 7월 22일 오후에 난입하여 날린 첫 킥 공격이 그만 아메드 존슨을 크게 부상 입혔고 호흡곤란까지 일으킨 아메드 존슨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8월 6일 응급수술을 받게 되면서 결국 경기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되었다. 공식 편성 제2경기인 4웨이 태그팀 제거 경기에서는 스킵과 지배 태그팀 바디도너스에게 문제가 생겼다. 8월 9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이벤트에서 상대팀 스모킹 건즈의 피니셔 사이드 와인더에 경추 손상을 입고 말았다. 썸머슬램 개최 불과 9일 전에 일어난 사고에 WWF는 출전팀을 변경하는 대신 바디도나스를 4분 만에 탈락시키는 것으로 결정. 스킵은 보호대를 차고 링에 오르기만 했을 뿐 팀 탈락과 함께 링을 내려왔다. 공식 편성 제3경기 사이코 시드 대 브리티시 불독의 싱글 매치도 카드 편성에 한 번 변경이 있었다. 역시 썸머슬램 개최 한 달 전 홍보된 매치업 카드에서 브리티시 불독은 얼티밋 워리어와의 싱글 매치로 광고되었지만 얼티밋 워리어가 6월 말 WWF를 떠나면서 사이코 시드로 변경되었다. 이어진 경기 골더스트와 마크 메로의 시합은 빈스 맥맨이 TV 시청자층의 다양화를 위해
다소 성인지향의 콘텐츠를 섞으려 했던 여러 시도 중에 하나였다. 참고로 이 경기 후반에 마크 메로는 와일드싱이라는 이름으로 슈팅 스타프레스를 선보였는데 사실 실전에서 처음 사용해 본 것이었다. 골더스트와의 썸머슬램 경기가 확정되기 전 체육관에서 몇 번 해본 것이 전부였지만 실전에서 보기 좋게 성공한 것이다. 마크 헨리의 첫 WWF 출연 장면에 이어 펼쳐진 공식 편성 제5경기에서는 제리 롤러가 술병으로 제이크 로버츠를 가격 후 승리를 가져갔다. 제이크 로버츠는 당시 제리 롤러와의 대립 스토리라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는 당시 실제로 알코올과 약물의 유혹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각본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리 롤러가 그런 제이크를 조롱하고 끊임없이 술을 꺼내들어 그를 유혹했었기 때문이었다. 경기 후 마크 헨리와 제리 롤러의 충돌은 한 달 뒤 개최될 인 유어 하우스 마인드 게임에서의 싱글 매치로 이어졌다. 이날의 또 다른 메인 이벤트 맨카인드 대 언더테이커의 보일러룸 매치는 사실 두 번에 나뉘어 진행된 것이다. 지난 레슬매니아 12 골더스트 대 로디 파이퍼의 대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WWF는 먼저 보일러실 내부에서의 대결을 PTV 전날 밤 사전 녹화했다. 이 사전 녹화는 예정보다 매우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날 PTV 당일 오전 경기의 앞부분을 촬영하기 위해 다시 모였을 때 언더테이커는 이미 꽤 지친 상태였다. 빈스 맥맨은 밤 늦게까지 촬영된 사전 녹화 영상을 보고 매우 마음에 들어했고 현장감과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해설을 입히지 않기로 결정한다. 보일러실 난투 중 맨카인드는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하반신이 쿠션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디스크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한 통증은 꽤나 심각했는데 레슬매니아 13까지 무려 7개월간이나 맨카인드를 괴롭혔다. 보일러실 난투를 제외하고 모두 라이브로 진행된 이 경기에서는 언더테이커의 매니저 폴 베어러가 언더테이커를 배신, 맨카인드는 폴 베어러와의 결탁으로 단숨에 대형 방역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다. WWF 월드 챔피언 숀 마이클스의 썸머슬램 방어전 상대는 베이더였다. 타케시 프로레스 군단, 즉 TPG의 자객으로 1987년 12월 신일본 프로레슬링에 첫 등장한 베이더는 일본에서 먼저 성공한 레슬러였다. 신일본 프로레슬링을 나온 후 UWF 인터내셔널로 이적하며 자신의 레슬링 스타일에 UWF 스타일을 접목시켰다. 베이더는 프로레슬러로서의 실력도 대단했지만 교섭 능력도 뛰어나서 어느 나라의 어느 단체와 계약하더라도 반드시 메인 이벤터 자리를 손에 넣었다. 신일본 프로레슬링의 IFP, WCW 월드 챔피언, 유럽 CWA 월드 챔피언, 멕시코 UWA 월드 챔피언, UWF 인터내셔널의 프로레슬링 월드 챔피언, WWF를 나간 뒤로 1999년 전일본 프로레슬링에서 3관의 비급까지 그야말로 월드라는 글자가 붙은 타이틀을 전 세계에서 손에 넣었다. 숀 마이클스와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는 13분 53초 장외 카운트 아웃으로 베이더가 승리했지만 카운트 아웃으로는 챔피언 변동이 없다며 매니저 짐 코넷이 판정에 불복. 재개된 시합에서는 숀이 짐 코넷을 공격하며 베이더의 반칙승이 되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반칙승으로 챔피언 변동은 없었기에 베이더는 또다시 불복. 연장전에서는 숀이 문설트 어택으로 베이더에게서 핀콜승을 따냈다. 시합 사이 인터벌을 포함하여 24분이 넘는 대결 끝에 숀 마이클스는 WWF 월드 챔피언 벨트 방어에 성공했다. 이날 사이코시드를 제외하면 방역 선수들이 모두 승리했던 것은 메인 경기에서 선역인 숀의 승리를 더욱 빛내주려는 의도였다. 썸머슬램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썸머슬램에서 베이더가 챔피언에 오른 후 6개월 뒤 로얄럼블 97에서 숀이 다시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전체 3차전으로 예정되었지만 숀이 이 계획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하여 썸머슬램과 서바이버 시리즈 사이에 베이더가 쇼를 꺾고 연말까지 챔피언으로 군림한 뒤 사이코 시드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쇼니 베이더와 엮이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숀 마이클스가 사이코 시드에게 벨트를 넘겨주는 것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베이더가 자신의 머리를 너무 세게 잡는다며 썸머슬램 직전에 화를 내기도 했던 숀 마이클스는 이날 링 위에서 베이더의 실수를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숀의 플라잉 엘보 드롭을 베이더가 굴러서 피하는 것을 깜빡했고 숀은 이에 화가 난 듯 베이더의 머리를 실제로 가격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베이더는 이에 대해 자신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자책했다. 짐 코넷에 의하면 숀이 워낙 베이더와 일하는 것을 싫어했기에 자칫 베이더가 WWF에서 해고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PTV급 이벤트에서 숀은 반드시 스승 호세 로사리오와 함께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있으면 숀은 남성 팬으로부터 야유받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었다. 숀의 지지층은 주로 여성 팬과 아이들 팬으로 비교적 남성 팬의 지지가 떨어진다는 것이 숀이 그나마 가진 최소한의 결점 아닌 결점이었다. 이 시절 WWF는 WCW와의 시청률 대결을 겪으며 시청자층의 다양화가 곧 승리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앞면의 주인공은 숀 마이클스, 뒷면의 주인공은 언더테이커 이렇게 복수의 스타자를 운영하면서 밝음과 어두움, 가벼움과 무거움, 익숙함과 괴이함, 여성 취향과 남성 취향 이런 식으로 각각 노리는 타겟층을 나누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의 전통적인 삼색 로프를 사용한 마지막 썸머슬램인 썸머슬램 96은 작년 썸머슬램에 비해 23%나 구매율이 더 떨어지고 말았다. WWF는 이 썸머슬램 이후 성인 지향의 새로운 노선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